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질분비물, 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분비물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질분비물이 너무 없어서 질건조로 해서 고생하신 분도 있고, 질분비물이 너무 또 많아서 또 고생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분비물이라고 하는 냉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질분비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설도 많고 또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콧물이 나는 것이 이제 정상일까요? 보통은 코 안에서 코딱지가 생기는 게 정상이죠. 먼지가 있으면. 그렇듯이 냉도 실제는 질분비물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깨끗한 맑은 액체로 있는 냉은 안에 질의 그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기능에는 포함이 되지만, 실제 환자분들이 앓는 이 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약간 그 색깔이 있는 좀 혼탁한 그런 색깔로 돼 있거나 아니면 냄새가 나거나 이런 이제 질 분비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해봤었을 때 질분비물이 냉이 나오는 게 냄새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자기는 늘 그래 왔고, 그리고 이런 게 부끄럽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정상적인 거다. 남들도 그런 줄 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꺼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냉의 원래 원리는 그 안에 그 질에 촉촉하게 그 습도를 유지해주고 또 균이 올 때 방어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배란이 가까워지면 좀 더 끈적끈적하게 돼서 그 관계를 맺었을 때 정액이 나와서 안쪽에서 그 자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바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끈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더 배란일 때는 끈끈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생리 때도 보면은 이제 갈색 혈흔으로 해가지고 냉 색깔이 좀 더 피가 묻은 갈색처럼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냉이 제가 말씀드리는 혼탁한 이제 질분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냉이 왜 생길까요? 이 생기는 이유는 먹은 음식과 관련된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먹은 음식이 우리가 가공 탄수화물인데요. 이 가공 탄수화물 중에 식품 첨가제가 있으면 이 식품 첨가제는 우리 몸속에는 미량의 독소로 이제 작용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간에서 해독을 하다가 이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 있으면 바로 림프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림프로 빠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하수구라고 하죠. 이 림프로 들어가 가지고 림프가 오염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폐가 약한 사람들은 폐 쪽으로 림프가 오염되고, 장이 약한 사람들은 장 쪽으로 림프가 오염되고, 그리고 늘 아래쪽이 찬 사람들은 자궁으로 좀 더 림프가 오염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 기관이 피가 많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쪽이 방어력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고 냉이 좀 더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복부를 여름에 드러내고, 그리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추운 겨울에도 긴 다리를 내 보이기 위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스타킹도 뭐 신지도 않을 때도 있고 신더라도 아주 얇게 신게 되면 결국은 아래쪽을 계속 본인이 스스로 차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원래도 몸이 아래쪽이 혈액순환이 잘 되질 않는데, 몸의 보정을 위해서 이제 그 허리를 졸라매고, 그리고 복부도 차고 아래도 차게 하면 스스로 자궁을 차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궁으로 피가 가는 것을 좀 더 스스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혈관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찬 쪽에서는 혈관이 수축이 되죠. 결국 기온이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이 되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이제 피가 잘 가지 않으면 영양분이 가지를 않습니다. 영양분이 잘 가지 않으면은 자궁의 건강에 나빠지게 되고요. 게다가 먹은 음식이 그 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먹는다, 아니면 달달한 분식이나 뭐 편의점의 음식을 먹는다, 핫도그나 치킨이나 피자 이런 가공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찌꺼기가 계속 이제 쌓이게 됩니다. 특히 자기가 가장 약한 곳, 그곳이 자궁이라면은 그쪽으로 피가 잘 안 가면서 찌꺼기는 많이 쌓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냉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자궁의 점막, 그리고 질의 점막이라고 보시고, 점막에 이제 섬모들이 있습니다. 질 점막 밑에 우리가 하수구라는 림프가 있는 거죠. 이 림프가 원래는 깨끗하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우리가 먹었던 음식에서, 가공식품에서 찌꺼기가 차이면, 찌꺼기가 이제 자궁 점막 밑에 계속 있으면은 자궁의 점막이 약해집니다. 그럼 이 자궁 점막이 약해지면서 예민해지면 질 분비물이 증가하게 되죠. 이게 이제 비염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코에 코털이 있는데 코 점막 안쪽에 그 염증이 림프의 염증이나 림프의 오염이 되면 결과적으로 코털이 무너지면서 코에 분비물이 생겨서 비염이 생기는 것 같이 안쪽도 질의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심해지면 질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분비물에 찌꺼기가 많아지게 되면 균이 살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결국은 염증이 생기기가 좋다. 그리고 그 아래쪽이 가렵게 되죠. 림프 오염의 특징은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을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특징이 가렵습니다. 그리고 열감이 있고, 그리고 분비물이 생기고 혼탁한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다. 그게 위쪽은 비염, 아래쪽은 장염, 더 아래쪽은 질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남자친구와 관계를 하고 나서 냉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배우자를 의심을 하게 되고, 혹시 다른 여자와 어떤 그 안 좋은 것이 묻어서 내가 이제 갑자기 냉이 심하게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바깥의 것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씨앗이 됐었을 때 밭이 깨끗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궁과 질이라는 이 밭이 림프 오염이 되어 있다. 내가 아랫배가 찬 상태에서는 아무리 깨끗한 것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균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상대방을 이제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밭을 좀 일구어주면은 나중에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질의 냉의 이제 잘못된 편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냉은 이런 분들이 잘 생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짧은 치마를 입고, 그리고 아랫배를 내고, 스타킹이 얇거나 뭐 안 신거나 해서 아랫도리가 굉장히 차한 상황에서 다리를 꼬고, 그래서 하체 순환을 스스로 막는 거죠. 다리를 꼬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고개를 숙여서 복식 호흡을 하지 못하고 흉식 호흡을 하는 상태에서 커피와 케이크를 마신다. 이러면은 질의냉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냉의 분비물을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생긴다는 거죠. 아마 냉이 심한 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야채와 채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며칠 지나서 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금방은 좋아지지 않지만 며칠 뒤에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림프의 오염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먹었던 것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원인을 아셨으니까 당연히 가공식품을 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야채나 그리고 현미, 또 채소, 또 채식, 이런 부분들이 자궁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다. 림프 오염이 되는 그 원인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림프 오염을 정화를 시키는 걸 해야 됩니다. 먹는 것으로는 막지만 원래 있던 림프 오염된 건 어떻게 하느냐? 질과 자궁에 있는 림프 오염은 잘 때 우리가 멜라토닌 청소를 해준다 그랬죠. 이 멜라토닌은 완전히 깜깜한 밤에 자야지 되고, 또 그 멜라토닌이 나와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그쪽에 염증이 생긴 것을 재생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밤 11시부터 새벽 3, 4시 요 사이에는 충분히 잠이 중간에 깨지 않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으면서 낮에 케이크를 먹고 다리를 꼬고 한다. 이러면은 나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림프를 배출을 하려면 땀을 내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염된 림프를 배출하는 것은 소변과 땀인데 이 대부분 음료수라든지 그 물을 잘 마시지 않으면은 대부분 이제 수분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화장실을 좀 덜 가게 되고 또 화장실을 좀 덜 가려고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또 밤에 또 화장실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화장실 또 밤에 안 가려고 물을 또 적게 먹고 이러면서 몸에는 계속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점 림프가 끈적해지면서 오염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림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질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서 땀을 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해서 피를 아래로 가서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스쿼트라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조여주는 이런 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땀을 내서 운동을 하면 아랫도리에서 땀이 나오면서 림프 오염된 것이 이제 배출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정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먹는 것과 자는 것 그리고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조절해서 냉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런 냉이 좀 심해서 이제 질염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다 이러면은 이 질염의 약을 드셔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자는 것, 운동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염의 약은 그 당시 안티히스타민 그리고 뭐 항생제 이런 거로 해서 증상은 치료할 수 있지만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콩팥이나 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시기보다 원인을 치료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질염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제 곰팡이균, 칸디다 질염까지 생겨서 더더욱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미리 예방을 하거나 초기라면은 이제 치료를 좀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